정동영 장관의 민감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어제 저는 우리 의원님 네 분과 함께 제임스 헬러 추미 대사 대리를 만나서 미국 측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장 동맹 신뢰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정보 공유가 끊겼습니다. 동맹 간 정보 공유는 강력한 신뢰 위에서 철저한 보안이 전제될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동영 장관 발언은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신뢰 붕괴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안보 리스크가 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미국 측은 한미 정보 공유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이런 무책임한 정보 유출을 재발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보장과 약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국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조인트 팩트시트의 실현도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이러한 사실을 심각하게 우리 정부에 계속 전달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권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의 위기를 넘어 체제 존속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동영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장관을 계속 지키려 한다면 한미 동맹은 더욱 큰 균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해임하고 한미 동맹을 무너뜨리려 하는 외교 안보 라인의 자주파를 정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반미 친중 행각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한미 동맹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싸워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네. 현안 관련 질문인데요. 네.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15%까지 떨어져서 창당일에 최저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하나랑 일부 의원들이 이런 상황을 언급하면서 교수님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15%에 머문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는 최근에 다른 여론조사의 추이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여러 이유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내부에 여러 갈등들로 인해서 우리의 힘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지율과 관련해서 제 거치 내지는 사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로써 지방선거가 40일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40일을 앞둔 시점에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진정 다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러 고민을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어제 JTBC 보도 관련해서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데 당에서 배포한 미국 국무부 인사 김문수 당직 연단 사진에 원래 차관보라고 파일명이 아예 적혀 있었는데 어제 JTBC 보도 나오고 나선 차관보 급이라고 당에서 정정을 하셨어요. 근데 시점상 어쨌든
저희 방미 끝나고도 말씀드렸지만 국무부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급을 명확하게 그리고 그 이름도 명확하게 밝힐 수 없습니다. 대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직급을 정확하게 밝히면 누군지 특정이 되기 때문에 차관목급이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면서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언론이 취재를 통해서 그쪽에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확인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무부에 2번 들어갔었고 첫 번째 차관보급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도 차관보급으로부터 면담 요청이 있어서 면담을 하고 그리고 여러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국무부 인사에 대해서는 이름이나 직책을 정확하게 공개할 수 없고 대화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1야당 대표가 국회 일정까지 무조건 차관복으로 만난다는 거 적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그리고 국무부에서는 내일로 바로 누구와 면담을 답변을 줬는데 그럼 국무부에서 요청하려면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무부의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가 공개할 수 없지만 국무부가 국무부의 입장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명을 만났지만 나머지 한 분이 지금 공개됐는지 여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무부의 요청으로 비공개를 전제로 만난 것이고 저희는 그 비공개 요청에 따라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미국에서 출장 기간을 연장하면서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일정을 소화할지에 대해서는 저의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한 개만 더 받겠습니다. 어디시죠? 소속과 이분이시죠? 미디어 오늘의 누구시라고요? 예. 모든 기자회견에서 전문기자 차관보가 맞는 걸 기자님 질문에 그분이다 신문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차관보로 하자고 하는 것을 당내에서 누구한테 제안을 하셨는지 자, 그거는 비서실장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국무부의 일정이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면담을 했을 때 차관복급 인사로부터 현안 브리핑을 받고 깊은 대화들이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무부 일정에서 보도에서 추정하는 인물을 차관복급 인사를 만났고 그것을 그 JTBC 보도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국무부는 2명 다 그 정보 공개를 보완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만난 인사 측에서는 언론 질문에 대해서 그 답변을 지금 해준 상태고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도 똑같이 공개 가능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가 된 것이고요. 첫 번째 만난 인사는 대화를 나눈 내용과 밀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역할이 달라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비공개 요청을 저에게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인물에게 공개를 해달라고 공개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한 상태고요. 미 국무부 측에서 그런 답변을 한다면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임스 헬러 미국 대사들이 만난 후에 거기서 이제 조인트 팩트시트를 이행을 못하겠다는 이유를 정동영 장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지금 이행을 못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과도 관련이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네. 장동혁 대표가 아까 그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을 향한 그런 사퇴문에 대해서 지방선거 3일 앞둔 시점에 그게 물러나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혹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뭐 이제까지의 장동혁 대표의 그 입장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사퇴할 수도 있겠다라는 본인의 어떤 의지를 비친 것 같아서 대단히 전향적인 입장이었다라고 저는 아까 보면서 생각을 했고요. 사실 회견 내용은 우리 기자님들이 더 보셔서 아시겠지만 별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하나만한 회견이었지만 그나마 한 가지 후보들과 이 지금 당을 위해서 본인이 그게 이선 후퇴든 사퇴든 아까 사퇴라고 본인이 얘기하셨죠. 그래서 결단할 수도 있다라는 의지를 처음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아까 장 대표 기자간담회에서 그 최저치로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이런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당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서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은 진작에 하나로 모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 100명 넘는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의 제명 사퇴 때도 마찬가지고 중진 의원 선배들까지 나서서 장 대표를 위해서도 그리고 당을 위해서도 만류하는 그런 요청을 여러 차례 드렸고 그리고 계엄에 대한 저희의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윤석열 시대와의 절윤에 대해서도 그냥 말로만의 선언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국민들께 보여주는 그 노력에 대해서도 요청을 참 많이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실행력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당 내부의 갈등, 그 다음에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인데 이 자체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본인이 모르신다 하면 그건 곤란한 얘기고요. 지금이라도 지도자답게 당의 가장답게 정리를 해주려는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어저께 당 지도부가 의결하지 않았던 중구청장을 오늘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오늘 2시부터 서울시당 공관위원 회의가 다시 열립니다. 저희 열자마자 그 건에 관해서는 공관위원 아마 전원의 만장일치로 재의결될 것 같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원당규위에서 최고위원회는 시당 공관위원회 재의결 시 따라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는 오늘 확정돼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도부에서는 후보 추천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법리에 맞지 않게 지금 일단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건에 관해서 지역의 그 경쟁자였던 후보가 지난 3월에 이미 가처분 신청을 했었고 4월 2일에 가처분 기각에 대한 판단도 있는데 그것을 이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당헌당규상에 명확하게 써 있는 그 조항들을 무시하고 중앙당이 다시 한번 강행한다라고 하면 또 한 번의 가처분 가처분 인용과 그리고 논란, 후보를 인질 삼는다라는 대표에 대한 책임 묻는 그런 비판들로 망신을 자초하게 될 겁니다. 아까 대표가 그 한 말 중에 어제 나온 여조 15%는 기존에 나왔던 다른 여조와 결이 다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실은 제 앞에 다른 후보 회견 때문에 끝까지 그 말씀을 듣고 오지 못했는데요. 결이 다르다는 게 지금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시는지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이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추이가요? 뭐 올라가는 추이라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추이가 다르다는 게 하락세가 여전하고 저는 이 하락세를 이제 후보들의 시간이 오면 반전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대표 스스로가 후보들을 돕는 이 당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 선행할 것이냐의 그 결단의 문제인데 글쎄요. 그 본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봤자 5월 14일이 장동혁 대표에게는 최종 시한입니다. 본 후보들이 모두 등록되고 난 다음에는 그 어떤 이야기들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에는 장동혁이라는 존재가 남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요. 장동혁 대표가 만났다고 하면서 공개했던 그 차관보 사진이 사실은 차관보가 아닌 걸로 지금 드러났고 장 대표가 방금 한 기자회견에서 그걸 뭐 실무진의 실수 이런 취지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어떻게 좀 평가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모든 일에는 실무진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녀오신 다음에 그냥 저희 당 사무처의 공지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우리 기자단과 식사도 하시고 여러 자리에서 그 성과에 대해서 역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제 우리 JTBC를 통해서 그 내막이 낱낱이 이제 보도가 되자 뒤늦게 이제 실수라는 말씀으로 가름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거짓말로 당비를 사용해서 실체 없는 방미를 열흘간 했다면 이전에 우리 박정화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정말로 당무감사 건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그 내용 없는 여전히 보완이다라는 조금만 취재가 들어가면 금방 알려질 사실들을 숨기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그 내막들을 설명하고 사과할 내용이 있으면은 용기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전 김경태 대표님 기자회견 관련한 질문인데요.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질문에 김경태 대표께서 지방선거 40일 남았는데 물러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건지 지방선거의 승리에 도움이 되는 건지 여러 고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앞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모든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표로서의 어떤 지금 자리를 고수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아니라는 대표 주변에 충정 있는 분들의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사퇴에 대한 의지를 언론에 밝힌 것이다. 검토하겠다라는 전향적 의지를 보인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5월 중 사퇴론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당내 일각에서 그런 어떤 메시지를 흘리면서 간보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상황인데요. 저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은 그냥 이 당내에서의 당권 다툼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시기에 제1야당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으로서의 존재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이번 선거를 통해 답을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 때문에 지금 지도부가 임기를 한 달이 앞두고 원내 지도부가 임의로 그 임기를 단축해 그만두고 그 이후에 비대위 등 모든 상황을 상정해서 연명하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또 한 번 국민들과 싸우자, 맞서겠다라는 메시지로 아마 파악을 하실 테고 저희가 맞아야 하는 회초리가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수준의 꾸중을 듣게 되겠지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송원석 원내 지도부가 그래도 장동혁 대표의 장동혁 대표 아까 사퇴도 살짝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6월 15일 본인의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각 지역의 시도민께서 판단하신 이후에 저희는 겸허한 성찰의 시간을 거쳐서 국민들이 원하는 보수 정당의 모습, 제1야당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더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